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입맛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독 여름만 되면 맥을 못 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체질을 타고난 건 아닐까요? 현대의학을 하는 제가 한의학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체질을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더운 힘든 여름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체질별로 건강 관리를 하셨을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사상체질과 전문의 전수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상체질과 전문의 전수영입니다. 예, 사상체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정말로 체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어떤 분들은 또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이런 체질이 있는 거겠죠? 네, 체질이 있습니다. 예, 그 체질에 따라서 몸이 찰 때도 있고요. 네. 또 몸이 더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소민이 몸이 찬 편이라서 추위를 많이 타고요. 네. 또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철에도 에어컨 찬바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태음인은 이제 피부가 두껍고 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고요. 예. 또 소양인 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추위보다는 더위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상체질 하면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게 되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네. 나누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요게 체질로 나눕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체질을 나누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량리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체형기상은 그 몸의 형태를 보고요. 예. 또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누는 게 요거죠. 체형을 가지고. 그렇죠. 체형이 나누는 어떻게 거. 생겼느냐를 가지고 체질 진단하시는 머리가 분들도 크고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용모사기라고 해서요. 그 얼굴의 생김새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리고 말하는 태도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말투도 보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빠르다, 뭐 톤이 높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양인들은 톤이 높고 말이 예. 빠를 수가 있고요. 예. 또 태음인처럼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 소민처럼 부끄럼 타거나 말끝이 좀 이렇게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모도 보고 말투도 보고 또 뭘 보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성질재간이라고 해서요. 그 타고난 성격, 예, 또 잘하는 재주, 재능 등을 봐서 그 예. 사람 기질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냐, 느긋하냐 이런 걸 보는. 예, 맞습니다. 활동적이냐, 뭐 수줍을 많이 타느냐, 예.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병증량리라고 해서요. 예. 평소에 나타나는 증상과 그다음에 약물을 썼을 때의 반응들도 체질 진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체형을 보고 일단 먼저 구별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의 진료실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체질마다 그 체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양인으로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태음인과 소음인은 음인으로 하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각 체질마다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어깨 위쪽, 머리나 목덜미가 발달되어 있고요. 몸통을 봤을 때도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양인은 상체 중에서 가슴 부위가 넓고 두껍습니다. 몸통에서도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좁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태음인은 배 부위가 큽니다. 보시면 흉곽 부위도 넓고요. 배가 크고 골반은 좁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소음인은 상체가 약하고 대신 골반이 넓습니다. 그래서 요 위 부위는 좀 작고요. 허리는 가늘고 골반은 넓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저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체형별로 저렇게 구별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보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저렇게 벗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몸 안도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사상 체질별로 이렇게 체형을 계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체형 계측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요것도 화면으로 한번 함께 보실게요. 그리고 체형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수평자를 이용해서 체간의 너비를 5군데를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볼펜 가지고 살짝 눌러봐서 각도가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발목의 두께도 체질 진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발목이 가늘면은 소양인, 오른쪽 그림처럼 발목이 두꺼우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예, 지금 큰 네. 수평자로 예. 체간의 너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자로 하는군요. 예, 체간의 그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5개 너비를 예. 측정하고요. 지금은 가슴. 예, 가슴. 그다음에 이제 흉곽, 흉곽, 예, 그다음에 이제 배, 배, 골반 순서로 측정을 배, 하고 있습니다. 골반. 그래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야, 그렇군요. 예, 저분 같은 경우는 골반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흉곽이 이루는 각도를 저렇게 볼펜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직각보다 크냐 작으냐를 네. 예, 알 수가 있고요. 예. 지금은 예, 발목의 굵기를 보는 겁니다. 발목 굵기. 예, 발목이 가늘면 소양인이고요. 예. 두꺼우면 태음일 가능성이 높고 예. 뭐 소민은 보통 정도 예,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는 그냥 얼굴만 보고 확인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까지 써서 굉장히 예,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저는 어떤 체질처럼 보이십니까? 체형으로만 봤을 때 예, 예.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요. 저는 제가 태음이나 소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배 흉곽 각도가 중요한데요. 예, 한번 각도를 제 제가 보시겠습니까? 잠깐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정확하려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해야 되는데 예, 뭐 예. 스튜디오가 하니까 간단하게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조금 빼시고요. 갈비뼈 아래쪽을 이렇게 재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 갈비뼈가 이루는 각도가 흉곽 각도인데요. 예. 각도가 이렇게 재봤을 때 네. 90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직각이 안 된다. 네, 직각이 조금 안 되고요. 예. 또 배가 이 흉곽에 비해서 배가 좀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각도가 좀 좁고 배가 작기 때문에 예. 뭐 태음인보다는 소민에 가깝다. 체형으로 봤을 때는 소민 체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민이라고요. 예, 체형으로 봤을 때는 소민에 더 가까우신 거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럼 저는 네. 지금까지 제가 체질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선생님 맞춰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약간 말씀도 좀 조근조근 천천히 하시는 것 같고 좀 네. 느긋하실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살도 좀 있으시고 선생님 태음인 아니실까요? 소민입니다. 저는 선생님도 예, 소민이세요? 소민인데 예. 요즘 체중이 조금 늘어서 예. 태음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예. 뭐 체형도 그렇고 예. 체형이 제가 좁습니다. 조금 아, 그래요? 골반이 좀 아래쪽이 좀 큰 편이고요. 제가 옷이 가려져서 안 보였군요. 맞습니다. 예. 윗보다는 아래쪽이 더 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하기 봐서 때문에. 이제 소민으로. 스튜디오에 계신 저희 스태프분 한 분을 모시고 저는 저분의 체질이 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좀 모실게요. 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저희 스태프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체질일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얼굴을 예. 보시면 이게 동글동글 하시고요. 조금 동글동글. 넓은 예.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또 체형을 봤을 때 체격이 크시죠. 네, 크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곽, 흉곽을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갈비뼈 때 아래를 각도를 재면 각도가 예. 대단히 넓습니다. 지금 배는 안 나왔고요. 이제 배는 뭐 크지는 않으신데 크진 않고요. 각도는 예. 넓으시기 예. 때문에 각도가 또 이게 넓다. 배가 좀 둥글게 생기셨죠. 넓어 보이는 체형으로- 커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태음인 체형이시고요. 태음인. 태음인은 이렇게 손발이 좀 크고 네. 두껍습니다. 예. 뭔지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손. 그다음에 발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발목도 한번 볼까요? 네, 발목도 이렇게 보시면 네. 발목이 좀 두껍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형에 비해서는 발목이 좀 발목이 다- 태음인들은 이렇게 예. 두꺼운 발목을 두꺼운, 가지고 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태음인이다. 이렇게. 태음인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 스튜디오에서 선생님 저랑 다 두 사람이 다 소민인 건데 네. 소민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민은 이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면 제일 많은 체형은 어떤 체형? 우리 인구의 반 정도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이 또. 과반수 정도 되고요. 예. 소양인이 한 30% 정도. 소양인이 30%. 그다음에 태양인은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뭐 10,000명에 서너 명, 그런 정도로 동네 한두 명 있을까 이런 정도로 좀 수가 좀 적습니다. 10,000명에 서너 명요. 네. 태양인. 그러면 태양인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유명하신 분 중에 있을까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예. 뭐 가수 중에 한대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태양인으로 그분이 저희들이 생각- 부르셨던 노래가 물 좀 주쇼. 옛날 노래. 물좀 예, 맞습니다. 약간 예. 크신 분이에요. 그죠? 예, 호랑이상 같은 약간 그런 호랑이 느낌.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요. 태양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머리 많고. 큰 걸로 치면 선생님 트럼프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좀 예.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예. 또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예. 약간 태양인 기질이 좀 강하지 않나. 어, 제가 직접 치료는 안 해봤지만 태양인이 어.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제일 비율로는 적은 태양인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소양인이 한 30% 정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소양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소양인은 이제 얼굴을 봤을 때 예. 눈끝, 코끝, 입끝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예. 날카로워 보이는 예, 그렇죠. 뜻인가요? 날카롭고 좀 활동적인 활동적이고. 예,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또 체형을 봤을 때도 상체가 크고 예. 또 아래쪽은 좀 약간 작은 가슴이 조금 크고. 예, 밑으로 내려서는 좀 작고 어. 또 특히 이제 발목을 봤을 때 발목이 아주 가늡니다. 예. 예, 가늘어서 예. 이제 운동을 잘할 것처럼 예, 그런 체형을 잘 가지고 뛰어다닐 있죠. 것 예, 같은 맞습니다. 분들. 실제로 등산을 가면 이제 예.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많죠. 성격이 급하시고. 성격이 급하고. 예. 예. 그러면 성격이 급하면 이분들은 말도 빠릅니까? 아, 말도 빠르고 아주 예. 단전적으로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러면 이제 소양인으로, 양인으로 볼 수가 있죠. 작고 빠르고 성질 급하고 하니까 왜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 이천수 선수 맞습니다. 소양인 눈도 조금 스타일입니까? 올라가 있고, 예, 예, 날카롭고. 성격도 빠르고 어. 아주 급하죠, 성격이. 예, 예.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사상 체질별로 여러분들이 여름에 땀이 나시면 어떻게 반응이 날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체질마다 땀나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예, 태음인은 대체로 땀이 많고요. 예. 또 땅콩도 다른 체질에 비해서 큼직큼직합니다. 유독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아, 네, 그렇죠. 예. 땀이 날 때도 보면 머리부터 뭐 얼굴, 가슴, 또 등 뒤로 예. 땀이 충분히 골고루 잘 날 때 예. 몸이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열성 음식, 이게 뭐 술이라든지 예. 매운 뭐 마늘, 양파 이런 매운 음식들을 이런 많이 뭐 먹게 콸콸 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땀이 너무 많아져서 예, 예, 예. 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 예. 경우는 저희가 약을 써서 땀을 조금 줄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반면 소민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땀이 많이 나진 않고요. 네. 또 여기 코 밑에 보면 인중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 아실 건데 예, 예. 여기 인중에 땀이 조금 저는 나고요. 고기만 살짝 차요. 예, 고기 땀이 나면서 평소에 소화가 잘 되면 이제 소민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예. 볼 수가 있고요. 소민 많네요, 저는. 예. 땀이 안 난다고 해서 억지로 땀을 빼고 나면 소민은 이제 기지맥진해서 오히려 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지쳐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소민 스타일이고요. 소민이고요. 예. 또 소양인은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시고요. 네. 또 이렇게 급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급히 먹었을 때 머리나 상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머리와 상체에 땀이 많고. 예. 예. 그다음 소양인도 이제 손발바닥 예. 중간에 땀이 곱곱하게 나면서 네. 대변이 잘 나가면은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예. 근데 몸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 이제 잘 때 땀이 나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도안증이라고 해서 네. 소양인들이 아주 몸이 쇠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선생님, 태양인을 빼먹으셨어요. 아, 네. 트럼프는 땀을 어떻게 흘립니까? 예, 태양인은 뭐 땀이 아주 많거나 예. 아주 적은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격이 조금 예민하시고 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땀이 이제 많이 날 수는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태양인 약재를 쓴다든지 어. 뭐 신선한 채소, 뭐 과일, 해산물 이런 걸 이제 써서 예. 좀 땀을 좀 줄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 근데 땀으로는 큰 특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더워도 사실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면 체질별로 이렇게 더위에 반응하는 것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어떤 맞습니다. 일들이 생기나요? 여름철에 가장 흔한 일사병, 열사병이 이제 온열질환이 예, 대표적인 병인데요. 예. 일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많이 더워서 땀을 흘리고 네. 또 체액이 줄어서 이제 피곤을 느끼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서 뭐 수분을 섭취하시고 또 쉬면은 또 쉽게 낫습니다. 그게 이제 응급처치죠. 예, 그게 네. 이제 일사병의 응급처치고요. 예. 또 열사병은 조금 다릅니다. 체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면 예. 우리 머리에 이제 체온 중추가 이제 기능을 잃어서 땀이 오히려 나지가 않고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고 또 말이 어눌해지고 또 심하면 이제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 예, 맞습니다. 이런 거죠. 경우는 이제 예. 얼른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될 상태죠. 예. 그럼 체질별로 조금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소민은 이제 체격이 좀 작고 또 평소 이제 물을 많이 안 드십니다. 소음인데. 예, 소민이 물을 예.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체격이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름철에 또 이렇게 장기간 더운 데서 일을 하시거나 또 땀은 흘렸는데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을 안 하시게 되면 예. 체액량이 줄게 되죠. 예. 체액량이 줄게 되면 뭐 머리나 이제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가 확 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럼 갑자기 서서히 어지럽거나 예. 또 심하면 실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네. 뭐 하우스에서 농사 짓다가 쓰러져서 중풍이 오는 경우, 아하.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땀이 많으신데요. 네. 또 여름철에 덥다 보니까 시원한 걸 많이 찾으시죠. 특히 이제 시원한 맥주를 많이 즐겨 드시고 예. 또 낮에 이제 아이스 커피, 예. 커피 많이 드시고 예. 또 열대에 더우니까 이제 저녁에 야식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예. 뭐 카페인 이런 것들은 모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태음인은 이제 체격이 크시잖아요. 예. 근데 심장은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근데 이제 잠을 제때 못 주무시면 예. 심장에 늘 과로가 돼서 음. 결국 이제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크서클도 생기고요. 예.
또 손끝, 발끝 이런 데 이제 색깔이 조금씩 어두워지기도 하고 아하. 또 입술 색깔이 조금 어두워지기도 하고 예. 결국 심하면 이제 중풍의 위험도 있는 겁니다. 또 잠을 적게 자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 구안아사, 예.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예. 더 심한 분들은 이제 대상포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소양인들은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시고요. 예. 또 일을 할 때 예. 아주 효율적인 걸 좋아합니다. 단시간 내에 많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 이틀 할 거 한 목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 이제 과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과로를 하다 보면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잘 때 땀이 나는 도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또 열이 많이 오르면 소양 같은 경우는 고열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붓거나 예. 고열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과로하시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안 되는 태양인들은 그러면 이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인들은 예. 뭐 수도 좋고요. 네. 또 태양인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산으로 가시겠죠. 산으로요. 아, 예. 왜요? 이게 이제 태양인은 성격이 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시고 어. 또 이렇게 숙소에 있는 것보다는 네. 뭐 이렇게 들이나 산으로 다니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다. 온열 질환으로 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직 태양인 중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산 속에 그늘 속에 계실 거니까. 예, 그러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야, 이 체질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네네. 네. 지금 바깥 날씨는 굉장히 덥지만 사실 그 반대로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네네. 종일 에어컨 아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냉방병에 걸려서 오신단 말이죠. 네네. 냉방병은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실제로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요. 또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네.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또 몸이 차지면 또 복통설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몸이 차지면 이제 월경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월경통이 냉방병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몸이 찬 사람들 경우 이제 차게 자고 나서 예. 몸이 더욱 차지면 뭐 생리 주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통증이 있는데 더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방병도 체질별로 다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민이 몸이 찬데요. 예. 뭐 장시간 동안 이제 뭐 비행기를 타든지 그렇죠. 기차를 타고 갈 때 예. 자기가 원치 않게 에어컨 찬바람이 쏘였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손발이 차고 또 팔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 지속돼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어디 이동하실 때는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긴팔을 챙겨 가시는 것이 좋겠죠. 긴팔 옷을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좋고. 그럼 태음인 중에도 몸이 차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피부가 하얗고요. 예. 또 손바닥을 봤을 때 이제 푸른 기운이 좀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감기가 오면서 냉방병이 오면서 예. 몸이 이제 차고 시리고 피부 감각이 좀 이상해서 굉장히 덩치가 크신데 네, 맞습니다. 땀 많고 이렇게 만져보면 찹찹하신 분들. 차신 분들 있죠. 그 태음인 중에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냉방병에 오게 되면 이제 팔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온몸이 아프고 예.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님들 중에도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시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땀을 내는 약재를 써서요. 기를 발산시켜 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소양이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양인도 이제 몸에 열이 있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차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양인도 이제 자기는 몸이 이제 차다고 느끼는데 예. 막상 만져보면 차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열이 조금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양인도 이제 몸에 열이 있느냐 차냐를 조금 따져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굉장히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탈진해서 왔다 이럴 때는 네네. 뭐 약재 같은 걸 쓰시나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체질마다 조금씩 약재가 다 다릅니다. 예. 그 태음인의 경우는 이제 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칡을 많이 써서 칡이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태음인들은 평소에 좀 여름에 드셔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열이 많은 태음인들은 이제 직접 칡차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드시는 것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칡이라든지 또 맹문동 이 두 약재를 많이 쓰고요. 네. 주로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고 또 심장이나 폐 쪽에 음기를 조금 보충해주는 뭐 그런 약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침 치료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간이라고 그러죠. 배 부위를 간으로 보는데요. 네. 이쪽에 있는 열을 좀 빼내는 그런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가
소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황기 이 등으로 기를 보충을 해주고 또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를 쓰게 되고요. 인삼이나 황기 같은 거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소민들이 특히 여름에 좋은 네, 음식으로. 소민이 땀을 많이 흘려서 어. 기가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쓰셔야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때 기라든지 그 진액을 보충을 하는 그런 네.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또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기를 순환시켜주고 예. 또 위에 또 뜸을 떠서 예. 배를 따뜻하게 해서 위 예. 기능을 또 살려주는 그런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발산하기 위해서 막 신나게 또 운동을 하셨단 말이죠. 격렬하게. 아, 네네.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약간 이제 열사병이 왔어요. 예, 소양인이 이분들은, 평소에 열이 많은데 예.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이제 환경이 되게 되면 예. 열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음. 또 목이 심하게 부어서 고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생지황, 석고 같은 찬 약재를 써서요 예. 열을 좀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열을 내려주는 약재. 예, 대소변을 통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예.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소양인 중에도 조금 중년이거나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예. 구기자라는 약이 대표적인데요. 예. 예, 그리고 자음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써서 몸을 좀 보충해주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기자 보통 우리가 차로 많이 마시는데 예, 구기자 구기자는 차. 소양인한테 어울리는 약재입니다. 소양인한테 맞는 차라고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침 치료도 이제 콩팥 기능을 좀 좋게 해서요. 예. 또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잘 나가게끔 내려가게끔 예. 그런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열을 떨어뜨려 주는 그런 치료들을 예, 하시는군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체질별로 이제 열에 노출이 됐을 때 지금 네네네. 치료드리고요. 반대로 냉방병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아, 네. 체질별로도 이제 치료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소민이 대체로 몸이 찬데요. 또 냉방병이 오면은 이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예, 배꼽 아래 위로 뜸을 많이 뜹니다. 아, 뜸을 떠요. 예, 배꼽 위, 배꼽 쪽으로. 배꼽 아래쪽에 뜸을 떠서 예.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예. 이 기능이 많이 좋아지겠죠. 아, 예, 여기 뜸을 많이 치료를 많이 하고요. 예. 또 팔다리에 있는 이제 합곡, 예. 태충이라고 사관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요거는 침을- 저도 압니다. 아, 예. 합곡. 예, 예. 그런데 침을 놔서 기 순환을 도와주고요. 예. 또 이제 족삼리 삼음교락에서 예. 다리 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거기에 네. 침을 놔서 복통을 좀 줄여주고 또 여자분들은 생리통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음인이 냉방병으로 왔을 때. 아, 태음인도 이제 차신 분들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병이 오면서 예. 몸이 차고 시리고 몸이 아픈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마황 아시죠? 마황. 다이어트를 예. 많이 쓰는 예, 약재인데 예, 예. 마황이라든지 길경이라고 도라지 예, 도라지. 이런 대표적인 발산시키는 약재를 써서요. 예. 땀을 내서 기운을 이렇게 발산시키는 어.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흔히 들어봤던 그런 약재들인데 사실 체질별로 다 다르게 쓰고 있는 약재였네요. 아, 예, 그죠? 맞습니다. 어. 그런 약재들은 이제 체질에 맞게끔 써야지. 음. 그걸 전반적으로 대충 쓰다가는 이제 좋다 오히려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무나 쓰는 게 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이제 나빠지는 예. 경우가 예. 많이 있으시죠. 자, 소양인들도 이제 냉방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분들은요. 아, 소양인들은 이제 냉방병이 올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기가 오면서 어. 목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날 수가 붓고 있습니다. 여름에 약간 열감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목감기 하는 그럴 때는 느낌이겠네요. 이제 열을 내려주는 치료도 하게 되고요. 예. 또 소양인 중에도 이제 몸이 차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몸이 저리고 아프고 저리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때는 이제 대표적인 약재가 형방패독산, 네. 형방도적산, 네. 형방사백산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써서 순환시켜주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자꾸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 태양인이신 분들인데 사실 네. 수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이분들도 온열 질환에도 노출이 되고 뭐 냉방병도 걸릴 수 있겠죠. 아, 네네. 흔히 옵니까? 병원에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예, 태양인은 워낙 수가 적고요. 예. 또 태양인은 이제 주로 이렇게 신경성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성 질환.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도 예. 태양인 약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약보다는 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음. 그 사람 심리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요. 네. 또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열이 오를 때 예. 저희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음식, 예.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해줘서 약보다는 오히려 이제 섭생법을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제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겁니다. 네. 여름 보양식, 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만 이게 체질별로 보양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보고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여름철이 되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체질별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네. 태양인은 이제 신경이 날카롭고 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이제 메밀국수, 태양인들은 메밀국수. 예, 좀 시원한 음식을 예. 많이 권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선한 채소, 예. 야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고기나 이런 걸 먹어서 보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질 중에 그 오리, 네. 돼지 이런 고기들이 조금 성질이 찹니다. 아, 그래서- 소양인들도 약간 이 양이니까 열이 이제 많기 때문에 낮춰야 돼요. 예, 네네. 약간 성질이 서늘한 예. 뭐 오리 백숙이라든지 오리나 예, 뭐 돼지 수육, 돼지 수육, 그다음에 해물찜. 해물찜, 제일 흔한 태음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태음에는 이제 단백질이 많고요. 또 단백질. 지방질이 적은 뭐 쇠고기 장조림, 예, 그다음에 육개장 예. 이런 걸 많이 권하고요. 육개장을 권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안에 보면 이제 소고기, 예, 그다음에 무, 예. 버섯, 네. 콩나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이런 것들 조합이 태음인한테 다 좋은 음식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권하고 예. 사이사이에 이제 견과류 네. 좀 같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태음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태음인한테 이제 무기질 예. 보충이 또 많이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양은 적은데 열량이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 예. 견과류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를 위한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예. 소민들을 위한 보양식은 뭐가 있나요? 예, 소민들은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드셔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많이 못 먹어요. 예. 빨리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음식이 삼계탕, 삼계탕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예, 닭죽 이런 예, 것들이 예. 소화가 잘 되죠. 예. 그다음에 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어탕을 또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 추어탕도 추어탕에 보양식이다. 이제 미꾸라지는 이제 기름기가 적고 네. 담백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죠. 장어는 예.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장어는 이제 소민이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장어는 이제 소민은 조금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장어는 누가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장어는 이제 활동량이 많은 예. 소양인, 소양인. 예, 소양인한테 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도 사실은 복날만 되면 전 국민이 다들 삼계탕을 드시는데 네네. 사실은 그건 그다지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삼계탕은 소민한테 좋고요. 예. 또 안에 이제 인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인삼, 황기 예. 다 소민 약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태음인이나 소양인처럼 열이 많은 분들이 드시면 예,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겠죠. 오늘 정말 좋은 걸 알게 됐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선생님, 여름 되면 또 이런 보양식 말고 이제 늘 사실 과일을 달고 살게 됩니다. 아, 네네. 과일도 이게 궁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일도. 아, 예, 예. 예. 요즘은 이제 과일을 사시사철 뭐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예. 여름철에 대표적인 과일이 수박, 참외, 네. 뭐 멜론 같은 외 종류로 합니다. 네. 이런 과일들은 성질이 찹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 도움이 되고요. 열이 많은 소양인들. 예,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이런 시원한 과일들이 도움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소민이 먹었을 때는 많이 먹으면 예. 복통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아, 수박 처음엔 잘 먹다가 나중에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박이나 예, 참외를 많이 먹으면 그래요. 예, 예. 소민들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민은 주로 이렇게 사과, 복숭아, 사과, 복숭아. 예, 귤 이런 걸 좀 많이 권해드리죠. 약간 딱딱할 수 있는. 좀 먹으면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어. 먹기 편한 예. 이런 이제 과일들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이런 과일들이 소민에게는 좋다. 제일 땀 많이 흘리시는 태음인데 그럼 뭐 드실 게 있어야죠. 태음인의 대표적인 과일은 배입니다. 배. 배. 예, 배가 이제 성질이 시원하죠. 예. 그다음에 어머니들 보면 배하고 도라지 넣어서 많이 끓여 드시는데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기침이 날 때 많이 끓여 드시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둘 다 태음인한테 어울리는 과일이고 약재입니다. 아, 기침하실 때 배즙도 드시고 도라지즙도 예. 드시고 하는 그게 그것 예, 때문에 그 두 가지 넣어서 드시면 태음인이 마른 기침을 하시는 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태음인들한테 어울리는 네, 태음인한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태양인이 있는데요. 태양인은 이제 그 포도, 포도. 머루, 다래, 예. 키위. 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침이 이렇게 고이는 약간 신맛 신맛. 나는. 거기 이제 에너지를 모아주는 수렴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 네네. 과일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인 어. 좋은 과일들입니다. 자, 모르던 걸 이제 알게 돼서 진짜 전 좀 기쁜데요. 선생님, 제가 사실 이것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체질별로 추천하는 운동도 따로 있었습니다. 요거 궁금하실 거거든요. 많이 한번 알려주시죠. 예, 뭐 운동의 종류가 많은데요. 예. 태양인, 소양인은 양인입니다. 예. 양인이라서 이제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네. 또 하체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허리나 다리 근육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하체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운동이 좋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자전거, 자전거. 또 요즘 또 많이 하시는 윈드서핑 같은 예. 수상 스포츠. 거기도 다리 힘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허리나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죠. 예. 이런 운동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예. 그다음에 태음인은 심폐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 심폐기능이 약해요.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이제 등산이 되겠죠. 등산. 예, 맑은 공기 마시고 오는 게 이제 태음인한테 제일 좋고요. 어허. 또 태음인 중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좀 적은 수영. 그다음에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체력이 좀 약하고요. 예. 또 기가 약하기 때문에 예.
예, 호흡을 내뱉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예.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민들은 이제 가벼운 뭐 체조라든지 예. 뭐 스트레칭, 네. 뭐 걷기 어. 이런 운동을 이제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예, 기초 체력을 만드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상 체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 당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신다고 하면요. 아, 네. 예. 그 방송을 통해서 네.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체질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인삼, 홍삼, 예. 뭐 양파즙, 흑마늘 이런 예. 것들인데요. 몸이 좋다고 드시지만 자기 체질하고 안 맞거나 예. 또 자기 건강 조건하고 몸 상태하고 안 맞아서 네.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먹어서 이제 면역을 올리는 것보다는 예, 낮에 기분 좋게 생활하시고 조금 일찍 주무셔서 푹 쉬는 것이 예. 예, 면역을 증강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상 체질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도 오늘 굉장히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점들, 궁금증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사상 체질과 전문의 전수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